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15만 원대 투자를 해서 물론 저는 30만 원대 팔았지만 네네. 어깨 이상 고점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종목을 하나 주면 대부분 익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감정들, 예. 뭐 극도로 공포로 예. 막 사로잡혀 있는 그런 투자자의 감정들을 사실 그런 호가창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나요? 있죠. 있는데 네. 제가 호가창, 제가 차트는 타 방송에서 막 직접 차트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날 차트를 보고 종목을 설명드린 건 저는 이런 시선으로 차트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라고 한지 제가 유망 종목을 추천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오늘은 그럼 호가창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네. 호가창에는 물량들이 쌓여져 있잖아요. 매수하는 물량도 쌓여있고 매도하는 그쵸. 물량도 네네. 쌓여있고 저는 그게 늘 이상하더라고요. 왜 주식이 올라가는데 매수 호가창이 더 많을까? 주식이 올라가면 네. 팔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인데 네. 이 파는 물량들은 도대체 누가 내보내는 걸까?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예, 저는 호가창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네. 그 어른들의 장난감, 뭐 어떤 분은 RC카를 가지고 노시기도 하고 어떤 네네. 분들은 취미로 낚시를 하시기도 하는데 네. 저는 호가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 네모난 박스 10단 위아래 호가에서 뭘 그렇게 가지고 노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가창을 늘 지켜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시세가 어떻게 나는지 늘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호가창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매수, 매도 이렇게 호가창들이 있는데 네. 매수로 올라가는 호가창은 얇은데 위에 큰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있어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네, 네. 그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대기하는 게 아니라 한 그 호가창을 뚫고 나서 그 다음 물량이 없다가 그 다음에 위에 또 그 이상의 물량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호가창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덫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덫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주식이 호가창을 매수세를 타고 올라가서 물량을 소화하고 그 위에 큰 물량까지 소화를 했는데 사실은 그 큰 물량은 큰 손들이, 세력들이 미리 매집한 물량을 그 위에서 팔기 위해서 자기가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데 개미들을 태우고 같이 올라갔다가 위에서 크게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가창이 보이면 저는 오늘은 크게 재미는 없겠다. 왜냐하면 위에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체결이 된다는 거는 네.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가 빠지는데 왜 누군가는 그것도 큰 물량을 살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거래량도 보시냐고 물어봤는데 네. 거래량을 거래량을 어떻게 보냐 하면 주가가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2%가 빠졌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호가창 단위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거는 가짜 하락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거래량이 1%가 빠졌지만 대량으로 물량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3% 빠졌지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기에 정말 매도하는 게 정말 50주, 100주가 아니라 5,000주, 만주 단위로 큰 물량을 누군가 던지고 있다면 시장가로 막 던진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정수가 아니라 하나 팁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은 물량을 던질 때 500주, 1000주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큰 손들은 물량을 던질 때 만주, 2000주 이런 큰 물량으로 던진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가창에서 매도를 던지는 수량만 봐도 지금 던지는 게 개인인지 아니면 큰 손인지 약간은 알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시장가로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급한 경우에. 네네네. 그러면 이제 567주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던져지겠죠. 네네. 그리고 큰 손들은 만주, 2만주 이렇게 크게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주가가 떨어진다, 그냥 호가창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지금 호가창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 호가창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 뒤에 어떤 기제, 어떤 논리는 뭘까를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좀 개인이 그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기관이 던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주, 2만주씩 던지고 있는데 그 아래 호가창에 5만주, 6만주가 쌓여 있어서 네. 거기에다 대고 던졌다가 개미들이 던지는 걸 기다렸다가 그거를 받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호가창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안에서 그 매수세와 매도세의 끊임없는 싸움이 네. 어떤 방식으로 네.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아,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약간의 감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은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매번 맞추는 거 아니고 네. 네. 제 감을 날카롭게 단련하기 위해서 매일 정진하거든요. 네. 뭐 그런 거를 주로 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예.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예. 그 딱 차트를 돌려봐서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예.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종목이 내가 봤을 때 아 지금쯤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면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근데 궁금한 거는 예. 사실 매도가 더 어렵잖아요. 매도 어렵죠. 네. 예. 그래서 매도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재밌는 얘기인데 네. 제가 필라홀딩스를 필라홀딩스. 투자를 해서 네네. 한 3억 정도 수익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고점 매도를 했거든요. 어. 최고점은 아니지만 네네네. 고점대에서 4월달 고점대에서 매도를 했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물론 그 이후에 조정을 거쳐서 다시 11만 원대까지 갔지만 네. 저는 제가 6만 원대 투자해서 8만 원대 나름 그 주봉 고점에서 네네.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15만 원대 투자를 해서 물론 저는 30만 원대 팔았지만 네네. 36만 원까지 찍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26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어찌 보면 최고점은 아니지만 어깨 이상 고점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저 사람 뭐야? 뭐 도사야? 뭐 왜 자기가 뭔데 뭐 이렇게 고점 매도를 해? 근데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는 어찌됐든 한 달에서 6개월 그 종목이 월봉 기준으로 큰 시세, 장대 양봉을 하나 주면 대부분 익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저는 장대 양봉에 익절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이 시세를 낼 때가 1년 중에 3개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주식을 잘 보시면, 월봉으로 잘 보시면 1년 중에 주식이 큰 시세를 내는 건 3개월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조정하거나 네. 횡보하거나 네네네. 뭐 떨어지거나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투자는 주봉 혹은 월봉에서 큰 장대 양봉, 주봉으로 보면 장대 양봉 한두 개 정도, 3개 정도고 네네. 월봉으로 보면 장대 양봉 하나 정도거든요. 그 장대 양봉 하나가 30%뭐 이렇게 나는 장대 네. 양봉들이니까 네네. 그거 하나를 취하고 던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라서 고점에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제 매매 스타일이 나는 장대 양봉 하나가 나면 만약에 그 주식이 더 올라갈 연료가 소진됐다고 판단이 되면 미련 없이 익절을 하고 나오는 편이고 그 익절을 하는 기준은 저도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익절하는 기준들을 나름 가지고 있지만 네. 보통 그렇게 잘 못해요.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네네. 잘 못하고 다 대신에 저는 보통 내가 지금 수익이 난 금액이 사라졌을 때 후회할 금액인지 그거를 제일 크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오롱 인더스트리 투자할 때는 수익이 4억 4천만 원 났었는데 네. 그거를 잃어버리면 너무 가슴이 쓰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익절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큰 금액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수익이 20억 정도 났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났네.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매일매일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를 보고 아니면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1년을 벌어도 연봉으로 우리가 먹고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20억이라는 돈은 제가 노동으로 환산하면 제가 소아과 의사로 저희 병원은 잘 안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네. 그 제가 먹고 쓰는 걸 제외하면 거의 4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날 기술적 지표를 보고 매도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그 제 책에도 제가 테이블을 실어놨거든요. 네네. 제가 9월 12일 날 한꺼번에 12,000주, 그 다음 8,300주를 매도
매도라고 해서 총 22,400주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큰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네. 책에는 테이블에 오타가 나서 매수라고 돼 있는데 하나에 오타가 났는데 이게 크리티컬한 크리티컬한 오타가 났죠. 바보 같은 매매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어찌됐든 저는 9월 12일 날 전액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20억이 넘는 돈을 익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익절을 할 때 기술적 지표를 봤느냐? 안 봤어요. 그냥 그 20억이란 돈이 내가 노동으로 4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고 네. 주식이 사이버머니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날 20억을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후회 없이 익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날 만약에 그 주식이 내일 상한가를 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익절했어요.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매도해서 정답을 찾잖아요. 네네. 근데 죄송하지만 정답이 없어요. 그 정답은 이 선생님이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저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주식은 OX 게임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틀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가 고점인지 뭐 네네. 그런 거 중요시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지금 수익이 났다면 수익이 난 이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니야 나는 한 번 더 기다려 볼래. 네네. 이거보다 조금 수익이 날 걸 기대를 해봤다가 혹시 5%가 빠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기다려 보셔도 돼요. 기술적 지표가 어찌 됐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일 나 이게 빠지면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익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약간 기술적으로 일단 기준을 잡으시긴 잡으시는 네, 거네요. 잡긴 일단 잡아요. 월봉 네, 기준으로 장대 네, 양봉이 네, 나오든지 주봉이라면 3번 정도? 그 정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편인데 꼭 그것만 기준점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던졌을 때 만족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더 올라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매도를 하신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 몇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무슨 종목을 얘기를 하면 항상 저한테 돌아오는 질문이 목표가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물어보죠. 네, 근데 저는 지난 5년 동안 주식을 사면서 목표가를 정하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특정 종목이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네네. 저는 20만 원의 주식을 샀다고 칠게요. 네네네. 근데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기계적으로 정해버리면 혹시 그 주식은 60만 원까지 갈 주식인데 30만 원의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다 파는 과오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20만 원짜리 주식이 27만 원이 됐는데 내 목표가가 30만 원이면 어쩌면 팔아야 될 상황인데 팔지 못하고 목표가가 코앞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치, 어떤 숫자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비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몇 프로인지를 항상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투자가 근시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는 것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가에 본인 스스로를 얽매이기 시작하면 주식 매매가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20만 원에 투자를 해서 10%가 올라서 22만 원이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내 목표가는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가 성에 안 차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이 났는데 불행해지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조금밖에 못 벌었다. 네. 내 목표가는 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욕심은 50만 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통 다 그렇게 하죠. 30만 원에서 팔지 못하고 다시 20만 원으로 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15만 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물론 대략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기준은 저도 있어요. 네. 근데 금액으로 네. 난 이 주식이 30만 원일 때 팔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면
그 목표에 너무 구속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년까지 1억을 벌 거야. 나는 내년까지 3억을 벌 거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시면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금액을 제시하는 게 내가 거기로 달려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주식 투자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이 3천만 원인데 3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3천만 원에서 수익이 나서 5천만 원이 되면 너무도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잘한 일이 3억이라는 목표에 대비하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도 주식도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목표가를 정하지 말고 물론 대략 이 회사는 이렇기 때문에 시총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겠다라는 대략의 느낌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 금액으로 난 이 주식이 몇십만 원이 됐을 때 팔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주식 현재 그 상태 자체로 지금 너무 과열인가? 지금은 너무 과매도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투자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기준을 정해놓는 이유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시세에 휘둘려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 보니 보통 지점을 정해놓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또 병폐가 되기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에 팔 거야 했는데 29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의 머리는 우리 게 아니라고. 결국은 우리는 어깨 정도만 개미들은 우리 개인들은 큰 시세가 났다가 떨어지는 구간 오른쪽 어깨에서 뭐 팔라고 하는데 물론 요가 자세로 어깨면 내려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던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매도했던 종목들도 보면 우리는 당장 내일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표가를 정해놓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유가 없어지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고점인가? 이렇게 막 좀 초조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한 3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다행히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크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주식이 30만 원까지 왔어. 근데 목표가 난 모르겠어. 근데 지금 봐도 이 주식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미래가 밝을 것 같아. 그렇다면 만약에 이 주식의 오른쪽 어깨 떨어진다면 조정을 한다면 오른쪽 어깨가 지금 30까지 올라왔는데 한 27만 원 정도가 어깨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27만 원이 온다면 그래 그때는 내가 매도할게. 단 내가 한 번은 기다려 볼 거야 라는 큰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30만 원이던 주식이 또 매수벽을 뚫고 40만 원, 5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주식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고점 매도를 하려고 째려보고 계시면 여러분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력은 그렇게 속게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정리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사실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내 생각인 거고 시장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를 어느 정도 준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뭐 내가 이제 이거를 팔았을 때 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 흐름이 좋다. 성장성이 더 있을 것 같다 하면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 뭐 추세가 꺾여가지고 어깨씩 내려왔다. 그때 이제 판다든지. 그리고 정 애매하면 짬뽕 반 짜장 반처럼 반은 익절하고 반은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세요? 분할 매도를 하시나요? 저는 분할 매도는 사실은 보통 한 번에 터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모레 퍼시픽이 11만 8천 원에서 24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20만 원에서 털렸거든요. 근데 털렸는데 그 정도면 잘 파신 거죠? 잘 팔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머리까지 다 익절을 하겠어요. 다 취할 수 없거든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이후로 24만 원을 찍고 한 17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20만 원에 판 거에 만족을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저는 29만 8천 원, 뭐 30만 원에 팔았지만 그 다음날 한 하루 정도 이제
36만 원 최고가를 잠깐 한 30분 정도 찍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그거를 알고 대처를 하겠어요? 저도 그렇죠. 모르거든요. 그건 제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족하는 구간에서 제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팔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예.